자, 이렇게 그냥 첫 번째 상담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상담을 받으면 일단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는 어머님들을 많이 야단칩니다. 제가 나이가 58세이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할머니들을 제외시켜 놓고 나면 아직까지는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제가 좀 야단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좀 큰 소리를 치죠. 어머님 지금 이렇게 내가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시면 밖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구하실 생각이냐고, 두 분에게 숙제를 드리겠다고 완벽하게 화해하고 오시라고. 아버님은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를 다 들으셔야 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시고 풀어낼 게 있으면 풀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상담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날도 아이는 올라오면서 완강하게 거부했고요. 얼마나 거부했는지 앞에 있는 티셔츠를 물고서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저항을 해서 제가 놀래도 그렇게 많이 놀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상담이 갔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 상담 진행하면서 더 이상 아이 데리고 오지 마시죠 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올라오실 때 어머님은 큰아이를 데리고 판교에 있는 호텔에서 호캉스 하시겠다고 토요일 날 늦게 오셔서 상담하시고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다섯 번째 상담이 지난주 상담이었죠. 자, 아버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상황은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님이랑 저랑 긴밀하게 연락을 했었고요. 제가 아버님께 조용히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모든 원망을 다 들어주시고 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시고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시면서 어머님의 감정이 가라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려하시기 시작했고 집안에서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5번의 상담을 유지하는 동안에 제가 내드린 숙제가 아이가 표 선생님한테 저는 초록초록을 보면 기운이 나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시죠 라는 솔루션을 드렸고요. 아이가 너무 많이 외롭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들여놓으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이 이 숙제를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강아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집 이사가 이제 6월 초로 잡혀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어요. 전 지금 이 케이스가 주는 감동이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표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아이에게 매일 답장이 오지 않는 카톡을 해라. 표 선생님 오늘은 어때? 오늘 아침은 잘 잤어? 밤이면 잘 자? 늘 그런 카톡을 했는데 아이가 드디어 오늘 답장이 왔답니다. 강아지 이름은 지었니? 라는 카톡에 흰둥이라고 지었어요 라고 답장이 왔대요. 제가 중간에 또 이런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저렇게 섬세한 아이는 미술의 소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넷으로 유화 그리기 세트를 좀 주문하셔서 아이에게 좀 건네주시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손을 심하게 떨던 아이예요. 얘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사주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심심하니까 학교를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시거든 꼭 아이에게 박사님이 그 그림 꼭 선물로 달라고 그러셨어, 그렇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가 산책 중에 묻더래요. 어느 선생님이 달라고 그랬어? 라고 묻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엄마와 아빠를 사이에 두고 지금 아이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진 건 계속 손떨림이 있긴 하지만 네 식구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셔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식구가 모여 앉아서 거실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데 박사님 처음 행복하다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지난주에 아버님이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서 박사님 너무너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저 저는 감사합니다. 뭐 좋아진 게 있습니까? 아이는 학교 가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아이는 밤에 자다가 3시 반이면 잠이 깨서 잠이 못 드는 나날이고요. 여전히 아빠가 이야기를 시키면 꺼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웃으시면서 꺼지라 그랬어? 아빠 그만 꺼질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내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아이는 아마 이 그림을 들고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주에 아버님이 저한테 이러세요. 박사님 아무래도 제 느낌에 6월 7월이면 좀 진정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케이스는 6월 달에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1차 이 상담을 맡을 때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아버님 1차적인 목표는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5회기 상담만으로 이 아이는 입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다수 굉장히 극심하게 저 아이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공포 상황은 이미 벗어났고요. 아이는 부모랑 이제 소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여러모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학교 언제 올 거야 라는 카톡을 받았는데 아이가 이런 답장을 했답니다. 언젠간 돌아가야지. 네, 이 아이는 학교로 돌아갈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케이스 맡으면서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심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정신과에 입원도 되지 않고 심리상담센터에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맡아보자. 그냥 내 안에 힘을 믿고 맡아보자 했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랑 아빠를 제가 핸들링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아이가 상담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걸 겁내하지 마십시오. 그 깊은 생각 속에 아이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실패하지만 내가 달라지겠다. 내가 이 흔들리는 땅을 안정시키겠다. 내 마음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내 아이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